두 한량의 인간 세상 탐구, 그때그때 꽂히는 얘기하는 방송, 어쩌다 이렇게 됐지. 안녕하세요. 두 한량 중 술 없이도 잘 산당 대표 량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한량 중 술 없이는 재미가 없당 대표 감자입니다. 오늘도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수다 타임, 어쩌다 이렇게 됐지. 줄여서 뭐죠? 어쩌지?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왜 안녕. 웃으시죠? 제가 네. 맨날 똑같이 반갑고 반갑다 하는 것 같고 뭐라 그랬더니 지금 멘트 어색하게 바꾼 거죠. 반가운 일주일이 다시 돌아왔죠, 여러분. 약간 제가 좀 취했나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너무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먼저 드렸네요. 양희님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아, 그럼요. 네. 아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감자님이 아주 눈에 아른아른거려서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다행히 안 미치고 이렇게 녹음실 잘 찾아오셔가지고 약간 이렇게 흐리고 비 오는 날 가끔씩 이렇게 좀 뛰어다니고 하시잖아요. 이쪽에 저 대로변 그런 얘기는 쪽에. 안 하셔도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네. 우리 또 시작부터 살짝 처음 들으시는 음.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방송이 어떤 방송인지 감자님께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저에게 권한을 주시는 건가요? 뭐 그렇게까지 큰 의미 부여하지 네.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방송은 두 한량이 모여서 인간계의 탐구를 하는 그런 방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있는 되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렇지만 엄청 신경 쓰이는 그런 짜잘한 일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남자인 감자와 여자인 양이가 모여서 또 남자의 어떤 시각, 또 여자인 시각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약간 조금은 더 가볍게 그런 사람 사는 얘기를 그냥 하는 거니까요. 혹시나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께서 어쩌다 이렇게 됐지라는 제목을 보고서 들어오셨는데 이건 뭐지라고 하셨는데 아마 저희 방송을 듣고도 더 뭐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저희 방송이 그런 방송이에요. 우리 방송 그냥 네. 놀이동산에 놀러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놀이동산 놀러 오면 회전목마도 있고 롤러코스터도 있고 오만 놀이기구 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거기 한 바퀴 도신다고 생각하고 방송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그 자유이용권 말고 빅3라고 하나요? 저희 방송은 약간 빅3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많이 태워주진 않아요. 타시고 싶으신 것만 고르셔가지고 잘 캐치를 본인께서 잘 하셔야 된다 라는 방송이기 때문에요. 네. 조금 부담 없이 너그럽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즐겁게 함께 방송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구독해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또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술과 사람 그리고 주사입니다. 좋네요. 제가 굉장히 관심 있어하는 분야 중에 네. 한 분야라서 오늘 이렇게 아이템으로 채택이 되었을 때 굉장히 설레이는 밤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냥 감자님 평소에 취했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하시다 가시면 돼요. 그래도 되나요? 뭐 감자님만 괜찮으시다면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녹록치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게 허락된 유일한 마약, 바로 술이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벌써 술이라는 단어와 동시에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과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사람 몸에 술이 들어가면 벌어지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 주사 유형, 함께하면 좋은 사람, 싫은 사람 등 여러 가지에 대해 두서없는 수다를 떨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어차피 술 얘기니까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시원하게 맥주 한 캔씩 들고 와서 들으시는 걸 추천드리면 네. 밖에서 들으시는 분들 술 땡겨서 움찔움찔 하시겠죠. 그건 저희도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 제가 지금 두 다리가 떨리고 있어요. 같은 마음이니까요. 조금만 참으십시오. 네, 그럼 만취인 어쩌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감자님. 네. 술은 왜 어떨 때 마시고 싶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당연히 어떤 게 있다.
라고 이제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술을 마시고 싶은 이유는 굉장히 좀 약간 다양합니다. 그렇죠. 다양하고 그중에 가장 한 가지를 좀 꼽아보자면 약간 나의 어떤 감정에 네. 이 녹록치 않은 감정에 네. 녹록하게 왜 웃으시죠? 말을 좀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시겠어요? 저의 감정에 저는 선물을 준다고 생각해요. 술이요? 아, 그럼요. 아. 술을 마시는 이유 자체에 대해서 음. 약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딱 알아들을 수 있게 한마디로 제가 정의를 내려드리면 좋은데 술을 마시는 게 약간 사람마다 되게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자님은 보통 어떨 때 술이 가장 땡기시나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술에 취했을 때 어떤 그 기분 상태 있지 않습니까? 네. 약간 뭐 누군가랑 더 쉽게 대화도 할 수 있고요. 음. 내 속마음을 조금 더 쉽게 털어놓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술이 땡길 때는 음. 예전에는 이제 친구들하고 놀면서 마시는 게 당연히 술이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땡기어서 먹는다 그런 감정이 아니었고 네. 그냥 만나면 어떤 약속처럼 음, 당연히 그냥 술자리로 이어지는 거라서 술에 대한 의미가 크게 와닿지 않았었어요. 그냥 친구들 만나면 당연히 마시는 그냥 놀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한두 살 먹고 사각형의 집 안에 갇혀서 혼자 한두 잔 따라 마셔보고 고양이 앞에 놓고 푸념도 하면서 술을 한두 잔 먹어보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또 쌓이더라고요. 네. 네, 데이터가 쌓이면서 술이라는 거는 네. 술이라는 건 정말 나의 어떤 외로움을 네. 달래주는 하나의 기호식품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말 네. 감자님 집에서 왜 웃으세요? 제가 감자님 아, 네네. 댁 냥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감장님 때 양이라고 하시니까 확실한 표현이네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네. 량이는 저고요. 네. 냥이는 감자님 댁 고양이를 말하는 근데 거예요. 성격은 비슷합니다. 감자님 댁 고양이 성격 별로 안 좋잖아요. 아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조금 아까 녹음실 네. 들어오기 전까지 감자님 댁 고양이한테 서운해 죽겠다고 엄청 뒷담화 하셨잖아요. 술은 왜 어떨 때 마시고 싶은가? 저는 약간 소울푸드 느낌도 조금 있다라고 와 진짜 양심도 없게 생각을 넘어간다. 해요. 약간 어떻게 보면 미각으로 마시고 또 어떤 감성으로 취하는 거. 그게 술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아 그러세요? 되게 벌레 보듯이 하네요. 느물느물 잘 넘어가셨는데 네네.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술을 좀 잘 못하잖아요. 아 예. 저는 체질적으로 좀 몸에서 안 받아서 술을 조금 잘못 마시면 진짜 응급실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좀 몸에서 안 받아요. 근데 네네.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즐기는데 어떤 기분이나 날씨나 계절, 어떤 분위기,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또 마시는 술이 또 달라지지 않나요? 그럼요. 분위기에 따라 다르고 또 어떤 대화가 오가느냐에 따라도 너무 술이 다르고요. 그리고 가장 양희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위기가 제일 한몫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술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르기에 앞서서 약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술마다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술의 추억을 사러 가는 거예요. 마트로. 오늘 진짜 왜 저래? 그 술을 사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술에 담겨있는 추억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술을 그때 바로 그 사람과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감자님은 가장 찐득한 추억이 네. 담겨있는 술이 어떤 술인가요? 일단 양희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주시니까 불현듯 떠오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네. 경우의 수가 참 많네요. 머릿속에. 네. 여러 가지 술들이 네. 많이 떠오르고 있고요. 최근에는 근데 자주 마시는 술이 죄송합니다. 자주 마시는 건 아니고요. 들킨 거 아닌가요, 지금? 그건 아니고요. 약간 죄송합니다. 감자님께서 지금 거짓말로 말을 꾸며내려고 하다가 결국은 입이 탁 막히셨네요, 여러분. 사실 여기서 얘기한다고 뭐 저희 어머니가 듣거나 이런 건 아닌데 솔직하게 말해요, 예, 솔직하게. 이상하게 저도 모든 사람이 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불현듯 하게 되네요. 저희 어머니 사실 안 듣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들으면 안 돼서 참 사람이 이렇게 또 작아지게 되네요. 지금 어머니 앞에서는 술 안 마시는 척하고 계신 거였나요? 네, 어머니 죄송하고요. 제가 가장 최근에 많이 좀 맛있게 먹고 있는 거는 네.
뭐 여러 가지 술을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이제 소주도 많이 좋아했는데 네. 얼마 전 방송이었죠. 그 위계양. 예. 아, 감자님 예전에 위계양. 예. 위계양을 이제 조금 앓고 난 후로는 제가 챙기지 않으면 저를 챙길 사람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주종을 조금 바꿨습니다. 뭘로 바꾸셨어요? 복분자요. 아니, 그거나 참이슬이나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당금주라고 하죠. 네, 복분자 당금주라고 하고요. 복분자의 종류가 저희 나라에 되게 많지는 않습니다. 브랜드가 네. 많지는 않은데 사실 뭐 지방에 아는 분이 있거나 네. 뭐 어머니가 시골에 사시는데 부모님이 시골에 사시는데 직접 복분자를 따서 담가서 주는 게 사실 더 좋죠. 네. 근데 그런 과정이 이제 없을 경우에 사실 사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한 좀 유명한 브랜드 몇 개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보해 복분자를 좀 즐겨 먹어요. 뭔지도 모르겠어. 아, 그렇습니까? 네. 이것도 참 웃긴 게 그 식당마다 좀 시가가 달라요. 됐어요. 거기까지 필요 없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그렇고요. 아무튼 그렇게 챙겨 먹고 있는데 어쨌든 약간 양이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하고 술을 먹는지가 술 맛에 좀 좌우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예, 그냥 단순하게 아까 제가 좀 농담 조금 섞어서 뭐 추억을 사러 간다라는 표현도 조금은 하긴 했지만 네. 사실 술 맛을 더 돋궈주는 건 내 앞에 있는 사람이죠. 저요? 예, 진짜 먹고 싶네요. 한 40도짜리 화요 같은 거. 예, 굉장히 땡기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은 감자님은 네네. 어떤 사람들이 술 마실 때 좀 같이 마시기 좋고 어떤 사람이 좀 싫으세요? 일단 양이님 같은 스타일이 술 먹기 진짜 좋아요. 왜냐면 대화가 통하기 때문에 약간 어쨌든 저희도 방송을 하는 이유 자체가 대화가 좀 통해서 사실 이렇게 판을 좀 크게 벌린 거 아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앞으로 이 판보다 더 커질 거라는 느낌 안 오세요? 술을 먹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양님처럼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은 정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 그때는 진짜 술은 옵션일 뿐이에요. 사실 대화가 주된 목적이지 맞아요. 술은 그냥 옆에서 곁들이면서 중간중간 내가 깨지 않을 정도로만 넣어주면 돼요. 내가 술에서 벗어날 것 같다. 약간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좀 술이 깰 것 같은데 그때 한 잔씩만 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많이 안 먹는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대화가 재밌으니까요. 근데 대화할 때는 술이 깨도 상관없지 않아요? 이분이 또 청취자 여러분 그 술을 전혀 즐기지 못하시는 분하고 제가 방송을 하려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오늘 제가 잘 끌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죠. 네. 저는 맨정신에도 얘기를 잘 하니까. 충분히 맨정신에도 재미있게 잘 놀 수 있습니다. 잘 놀 수 있는데 전부 다 사람이 양이님 같지는 않잖아요. 하긴. 네, 거기다가 그렇고요. 사실 저는 그거가 더 안 되는 게 저는 차라리 야외에서 어디 페스티벌 네네. 가서 뛰어놀 때는 술을 조금 마실 수 있어요. 좋죠. 왜냐하면 야외에서 계속 에너지를 발산하고 뛰어다니면서 먹으니까 그렇게 취하질 않아서. 맞아요. 네. 근데 앉아서 저는 대화하면서 술을 마시면 네네. 벌써 한 2잔 정도 마시면 벌써 숨 쉬는 게 좀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몸이 막 무겁기 시작하고 이래서 저는 대화에 집중이 안 되기 시작하는 스타일이라서. 맞아요. 왜냐하면 내 몸이 일단 힘든 상황까지 가게 되면 네. 술을 끝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가면 네. 저는 응급실에 실려가게 될 거예요. 그거는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네. 사실 자신의 주량이 어느 정도인지 한 번씩은 보게 되잖아요. 그 과정이 좀 한번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내가 뭐 반병 마시면 취하더라. 뭐 17.5도짜리 참이슬을 마시면 내가 반병 정도면 어머니도 못 알아보더라. 이렇게 이제 아시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경계를 하고 먹게 돼요. 스스로 이제 안 되는데 더 먹으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경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자기 주량을 좀 테스트 해보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네요. 감자님은 그러면 대화 잘 통하는 거 말고 네. 좀 같이 마실 때 좀 짜증난다거나 좀 싫은 그런 스타일이 있나요? 참 여러 가지 형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같이 마시기에 좀 싫은 형 같은 게 여러 가지 형이 있는데 주사를 부리지 않아도 네. 그냥 같이 마실 때 취하기 이전부터 별로 이렇게 이런 사람하고는 술 안 마시고 싶다 이런 거 있어요? 양희님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술 마시고 싶은 사람하고는 네. 그 전부터 마시고 싶다라는 게 벌써 떠오르죠.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이 사람하고 술 한잔 하면서 진짜 얘기하고 싶다가 떠오르고요.
양희님 얘기처럼 진짜 그 전부터 마시기 싫은 사람은 아예 술 얘기도 꺼내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분류가 마시기 전부터 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굳이 나누자면 나누는데 그냥 나랑 평소에도 좀 약간 성격적으로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는 사람이나 이러면은 좀 술 마시기 싫은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수직적인 구조의 관계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맞아. 되게 힘들고요. 그리고 가족 관계에서도 되게 그 약간 윗선에 계신 분들 있죠. 뭐 큰아버지나 네. 뭐 그런 분들하고는 술 마시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고 뭐 작은 할아버지나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면 언제였는지 잘 기억은 안 나네요. 작은 할아버지인가 아무튼 좀 할아버지분하고 큰 할아버지인가랑 이제 술을 마셨다는 개념이 아니라 받들었다라는 개념이 좀 맞는 것 같네요. 술을 제가 마신 게 아니라 내가 술을 받들었다라는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술을 좋아해서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털어놓는 스타일이기는 한데 그걸 알았어요. 와, 사람이 이렇게 긴장하면서 술을 먹으면 한없이 들어가는구나. 아, 맞아요. 저도 중요한 뭐 미팅이 끝나고 나서 뭐 네네. 이렇게 회식 아닌 회식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중요한 분들, 뭐 회사 대표님 이런 분들하고 좀 그럼 또 나이도 저보다 훨씬 어른들이고 일하고 관련된 자리에서 이제 가끔씩 그런 분 있어요. 제가 술을 워낙 못 마시는 걸 아니까 일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저한테 그렇게 술을 막 권하지는 않아요. 적당히만 마시라고 하지. 근데 가끔 그래도 오늘은 이 정도는 좀 마시면 좋겠다 이렇게 하셔갖고 평소에 제가 뭐 예를 들어 소주 한 2잔 정도 해서 딱 끝낸다 하면 소맥을 한 3잔을 마시게 되거나 근데 그런 날은 신기한 게 저는 일단 어느 정도 탁 넘어가면은 취해서 기분 좋기 이전에 막 헛구역질하고 막 이러거든요. 멀미도 안 나요. 맨정신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정신은 괜찮은데 그 몸에서 몸도 괜찮고요. 근데 그런 날 딱 그 자리에서 나와서 택시를 타던 지하철을 타던 집에 가려고 교통수단을 타는 순간부터 갑자기 참았던 그게 몰려오면서 막 식은땀이 나고 긴장이 이제 풀리니까 눈도 제대로 못 뜰 정도로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그 추억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여자친구의 연애를 하던 중에 그 여자친구네 그 집안의 식구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갔는데 되게 그 뭔가 분위기 자체가 저는 5일장인 줄 알았어요. 오랜만에 열리는 장이 왜 여기서 열리고 있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 갔는데 굉장히 풍악을 울렸어요. 아파트였는데도 왜 거실에서 5일장이 열리지?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자친구의 이모님, 이모부님, 뭐 어머님 막 이러니까 긴장을 사실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여자친구의 남자친구가 오니까 그 5일장이 더 큰 무대로 바뀌는 거죠. 굉장히 번져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한테 이제 술을 막 따라 주셨는데 약간 그 식당에서 주는 그 플라스틱 컵 아십니까? 약간 물 따라 먹는 컵 있어요. 네네네. 원래 소주잔을 주셔야 되는데 얘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그런 것 같아요. 이모부께서. 그래서 그때 그 플라스틱 컵에다가 이제 소주를 가득 부어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안 취했어요. 태어나서 진짜 술을 마셔본 게 아직까지도 그날 이후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양희님처럼 저도 이제 긴장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안 취하는 거예요. 실제로 안 취하고 진짜 똑같이 집에 가는 순간 제 온몸이 찢겨지는 고통과 함께 그냥 필름이 끊겼어요. 아예. 집에는 도착했어요? 네, 집에는 뭐 그쪽에서 이제 뭐 택시를 태워주고 뭐 하고 하니까 집엔 갈 수 있잖아요. 갈 수 있는데 집에 오자마자 그냥 바로 형광도 불 딱 끄듯이 딱딱하고 그냥 제 뇌가.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도 기억이 안 나요? 다음 날에 일어났는데 속히 말하는 여러분들 아시죠? 그 술병이라 그러죠? 굉장히 심하게 걸려가지고 한 며칠을 고생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확실히 몸이 긴장을 하게 되면 사람이 어떤 극한의 상황에 처해져도 그렇게 좀 알코올이 다량으로 이렇게 들어와도 잘 버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이거 술에 관련된 방송 준비하면서 이제 어차피 저희는 뭐 술의 작용 이런 거 할 거 아니고 그냥 디테일하게 술에 대해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술에 대해서 이제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뭐 주사라던가 이런 것들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친구 또 등장할 때가 되신 분. 아, 공주님이요? 네, 우리 튤립 공주님. 어서 오세요. 튤립 공주님. 우리 튤립 공주님께서 또 한술 하시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이래서 이분이 술에 대해서 이제 에피소드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안 그래도 튤립 공주님이 그리고 술 같이 마시고 싶은 사람, 같이 마시기 싫은 사람이 있냐, 어떤 유형이냐 방송 좀 하게 알려달라 이랬더니 명언을 했어요. 아, 되게 고맙네요. 뭔가요? 술 마실 때 좋은 사람은 술 안 마셔도 좋고 술 마실 때 싫은 사람은 술 안 마셔도 싫다고 술 안 마셨을 때도 싫은 사람은 술 마시면 더 싫어 핵극혐 짱 싫음이라고 카톡을 보내줬어요. 아, 정말 정답이네요. 네. 진짜 정답이고 어쨌든 싫은 건 매한가지인데 싫은 사람은 술 먹으면 더 싫어요. 네, 똑같습니다. 왜냐면 그 싫은 게 약간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술 먹을 때 되게 집중력이 더 훨씬 더 높아져가지고 평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쉽게 받아들여서 넘길 수 있는 부분인데 술 먹으면 상대방이 하는 그런 짜잘한 행동 이런 것들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 먹으면 오히려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하나를 눈앞에서 다 따지고 있다가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술잔이나 젓가락이나 이런 걸 탁 내려놓고 저 할 말 있어요. 왜 저래? 저요. 아, 오늘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싫어. 그러면서 장황하게 앞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단점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 진짜. 평소에 느꼈던 것들을 쫙 다 얘기하고 그리고 평소가 아니라 또 오늘 있었던 일에 마음에 안 들었던 거를 또 쫙 얘기하는 누구야? 그런 나한테 이름 좀 알려줘. 나 때리러 가게.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 술 먹기 되게 힘들구나라는 그런 경험이 좀 있네요. 이게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주사의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 좋네요. 이게 제가 여러 가지를 이제 조금 정리를 좀 해왔는데 네네. 일단 첫 번째 제 얘기부터 할게요. 아, 양희님의 이제 스타일인 거죠? 네. 네, 좋습니다. 하이형이에요. 기분이 굉장히 하이돼서 함께 있으면 즐겁거나 아니면 오늘이 마지막처럼 놀거나 어떤 스타일인지 이렇게만 설명드려도 느낌 오시죠? 아, 너무 느낌 오고요. 네. 청취자분들 주변에 한두 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감자님 주변에도 이런 분 있으세요? 양희님처럼 하이형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네. 저는 이제 술이 이렇게 취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사실 이렇게 취했다고 해도 남들이 네. 봤을 때는 어이없는 양에서 이렇게 취해요. 저는 저거 먹고 설마 저렇게 됐어? 약간 소주 이런. 2잔 먹고 저는 이렇게 하이가 돼요. 하이가 거의 그러면 그 술집이 아니라 거기가 락페가 되는 건가요? 제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네. 제가 평소에 술을 잘 안 먹는데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마신다는 거 기껏 해봐야 그만큼인데 저는 평소에도 술을 안 먹은 상태에서도 지인들이 자주 물어봐요. 술 마셨니? 예, 맞아요. 너 지금 맨정신 맞아? 라고 자주 물어보는데 예, 진짜 걱정될 때 많아요. 원래도 네. 그렇게 진지하게 대답하지 말아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진짜 걱정돼가지고. 예. 그렇게 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 같잖아요. 가끔 이렇게 길거리 걸을 때 혼자 막 춤추고 그러잖아요. 전 그게 되게 조용히 해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흥이 많아가지고 평소에도 이렇게 술 안 마시나 마시나 사실 상태가 똑같다고 보면 되는데 어쩜 저렇게 본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지 되게 고맙네요.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항상 해주니까. 네네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딱 여기에 예시가 두 네.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하나 같은 케이스는 이제 저는 기분 안 좋을 땐 술 잘 안 마셔요. 네. 근데 기분 좋을 때 술을 마시고 되게 그 자리가 또 여럿이서 즐겁고 이랬을 때 그렇게 눈에 뭐만 보이면 저는 그렇게 웃겨요. 이유가 없이 웃겨서 작년인가 재작년 크리스마스가 아마 그렇게 빵 터진 게 마지막이었을 텐데 그때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어요. 지인 가게에서. 네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지인이 셰프여갖고 요리를 해준데 양식당이어갖고 제가 집에 그때 총각김치가 맛있는 게 있는데 뭐 오빠들 갖고 내려오라 그러길래 갖고 갔어요. 근데 취하고 났는데 총각김치가 눈에 들어오는데 총각김치가 그렇게 웃긴 거예요. 김치가.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접시에 누워있는 김치가 웃긴 건가요? 그냥 다 웃겨요. 그래서 보면은 총각김치 막 이러면서 막 미친 듯이 웃고 그러다가 딱 고개를 들었는데 가게 그 유리문 밖에 횡단보도가 반짝반짝 불이 들어오는 걸 보면
초록불이야 빨간불이야 이래가면서 막 미친 듯이 깔깔거리고 그러다가 무슨 뭐 과일 판매 트럭이나 무슨 뭐 조개 판다고 막 꼬막 트럭 이런 거 지나가면은 벌교 꼬막이래 막 이러면서 미친 듯이 웃고. 이게 그 하이형이라고 사실 제가 봤을 땐 포장이 된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분들하고 술을 마셨을 경우에 옆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약간 탱탱볼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예. 같이 마시는 지인들이 이제 제가 그렇게 에너지를 쏟으면 얼마 안 가고 깨요. 그러면은 이제 옆 사람 얼굴 보고도 웃고 엄청 웃으면은 그냥 한심한 인간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 동네에 는 너야 라고 탑. 이 동네에 하나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너야라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는 이제 제가 그런 페스티벌 좋아해요. DJ 페스티벌 있잖아요. 네네네. 월디페 뭐 UMF 이런 그 DJ 페스티벌을 가면 데킬라를 이제 1시간 간격으로 한 잔씩 사서 마셔요. 네네. 가서 마시면은 신나게 뛰어놀다 이제 한 3잔째 마셨을 때쯤 되면 전 만취해요. 근데 이제 거기 가면은 이제 이성의 이제 어린 친구들이 네네. 누나들 나이를 잘 모르고 와갖고 몇 살이냐고 이러면서 같이 놀자고. 같이 잔 좀 기울이자. 막 하면은 와서 말을 걸면 네. 전 분명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게 속으로만 대답이 나가고 겉으로 입 밖으로 안 나가고 네. 저는 계속 배실배실 웃으면서 막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이지? 근데 이게 웃으면서 들을 얘기가 아니에요. 죄송한데요, 양님. 제가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상담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되게 근데 무서워서요. 이게 약간 되게 당신 안에 그 다른 자아나 약간 뭐 사이코패스 죄송합니다. 약간 그런 거 같아가지고. 사이코패스가 저 같은 거 봤어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뭔가 되게 걱정이 되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죠? 네. 그래갖고 제 친구들한테 그 친구 중에 하나가 계속 저한테 말을 거는데 이제 제가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제 친구한테 가서 혹시 저분 마약하셨냐고. 거기에 그 페스티벌을 가면 가끔씩 마리화나 같은 거 하고 오셔갖고서는 네네, 그렇죠. 놀다가 약간 쓰러지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잡혀가거나 실려가시는 분들이 한두 명씩 가끔 있어요. 네, 눈을 계속 하늘 보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을 좀 의심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저 사실 술 마시고 하이 안 될 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조용히 집에 가서 자는데 제가 이제 조금 정말 하이 된 상태로 취하면 딱 유일하게 이렇게 미친 듯이 웃는. 뭐만 신호등만 봐도 웃고 총각김치만 봐도 웃고 막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근데 그때 저도 제가 뭘 하고 있는지는 아는데 그 웃긴 게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기분이 계속 좋은 것 같아요. 그 엔돌핀이 막 나중에는 숨이 막혀서 막 복근이 땡겨서 미쳐버릴 것 같은데도 되게 몸이 술에 되게 솔직하게 반응을 하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알코올이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사람을 여러 가지 약간 신경전달 물질을 이렇게 뿜어내게 만드는 건데 근데 양희님이 듣다가 제가 이제 다음 형을 얘기해야 되는데 한 가지 생각나는 형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저희 친구들끼리 약간 그냥 이름 붙인 게 식스센스 형이라고 약간 붙인 게 있어요. 식스센스? 반전? 예, 반전 형이라고 붙인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중학교 친구예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진짜 말을 잘 더듬어요. 그러니까 먹어야지. 진짜요? 네. 근데 안 더듬을 때는 안 더듬는데 순간 자기가 좀 당황하거나 약간 이랬을 때 말을 좀 많이 더듬어요. 근데 진짜 웃긴 건 뭐냐면 같이 술자리를 해서 술이 취하면 이 친구가 거의 아나운서 버금가게 발음이 또렷해져요. 오, 진짜 신기하다. 그러면서 기존에 듣지 못했던 무궁무진한 지식이 막 나와요. 뭐야? 술이 취해야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엔 안 그래요? 평소에는 그냥 약간 동태 눈처럼 멍하게 있어요. 뭐야? 멍하게 있는데 술을 한두 잔 먹으면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온갖 경제상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와. 되게 신기한 얘기들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약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사실 저희가 술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런 약간 신경전달 물질이 어쨌든 약간 나오면서 내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들로 사람이 약간 바뀌게 될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진짜 신기하다. 그거 나 처음 들어봐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 얘기를 되게 또박또박하게 잘 하면서 근데 이게 술 깨기 시작하면 약간 원래대로 약간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약간 항상 그 후에 이제 친구들이 약간 되게 바보다 이러면서 막 놀리기는 하는데 와. 근데 양님 얘기 듣다 보니까 저는 이 유형이 가장 기억에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되게 술 먹여보고 싶은 스타일이다.
너무 많이 먹이면 사람은 다 똑같아져요. 약간 이거 그런 느낌이네요. 제가 잘 때 한 1년에 한 1년이 뭐야? 한 달에 한 번 정도 꼴로 네. 그렇게 꿈에서 영어로 대화를 유창하게 해요. 잠에서 깨면 한마디도 못합니다. 러시아어가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그 러시아 가수분 아시는 분 있잖아요. 네. 네, 천만 다행이네요. 꿈에서 깨고 나면 그래서 아침에 한 1시간 정도는 지금 다시 내가 바로 영어를 하면 방금 꿈에서처럼 유창하게. 계속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내 뇌 속에 뭔가가 있는데 내가 뭔가 가로막혀서 못 꺼내고 있다라는 그 잠재의식이 있어서 꺼내보려고 하는데 아시죠? 꿈에서 깨면 급속도로 잊혀지는 거. 그렇습니다. 거의 뭐 먼지처럼 네. 가루가 돼서 사라지죠. 네, 그렇죠. 또 어떤 형이 있나요? 요런 거 말고 이제 요거는 그냥 가장 얌전한 형이죠. 수면형이에요. 그냥 되게 노멀하죠. 그냥 어느 순간 되면은 조용히 자고 또 깨우면 그런 분들은 또 잘 일어나고. 이성분들이 남자분들이 그냥 이렇게 잠자는 습관에 이렇게 술 버릇이 있는 걸 혹시 좀 선호하나요? 만약에 술 버릇이 좀 여러 개 있다면 그 중에서 차라리 술에 취하면 이렇게 자는 게 낫다. 인가요? 사실 주사가 아예 없는 게 제일 좋은데 네네. 만약에 굳이 하나를 골라야 된다라고 하면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보단 자는 게 낫죠. 그렇죠. 네. 약간 그림이 그냥 술 취하면 다소곳이 그냥 이게 엎드려서 자는 게 약간 조금 더 이렇게 이성한테 그냥 좋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술버릇일 것 같아가지고요. 지인 중에 몇 명 이런 분들이 있는데 오빠 한 명이 별명이 저희 그 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그 무리끼리 별명을 지어줬어요. 술이 딱 마시면 어느 순간 갑자기 조용하게 팔짱을 끼고 딱 고개 숙이고 주무시다가 근데 또 집엔 제일 늦게 가세요 항상. 그리고 깨우면 딱 집에 잘 가요. 별명이 슬리핑 뷰티예요. 슬리핑 뷰티. 네. 네, 잘 갖다 붙였네요. 네, 진짜. 근데 이분은 항상 그냥 때 되면 알아서 주무시고 알아서 일어나니까 사실 이게 뭐 남한테 특별히 피해를 끼치는 주사는 아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렇게 급하게 잠이 드시고 실제로 그렇게 자고 일어나시면 되게 멀쩡하시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한 분 계신데 그래서 되게 신기할 정도로 근데 문제는 이게 멀쩡하게 되면 이제 가면 되는데 그 멀쩡한 상태로 이제 2차를 가요. 자기는 이제 자고 일어나서 회복했으니까. 네, 회복이 됐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누적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더 신나고 더 신나는데 자기랑 안 놀아준다는 거죠. 그거 되게 서운해해요. 그럼 이건 뭐죠? 약간 반칙 아닌가요? 자기는 벌써 쉬고 와가지고 거의 뭐 사우나 갔다 온 거예요, 이건. 그러면은 그분하고 다음에 또 술 마시면 네. 단체로 벤치 타임을 한 1시간을 가지고 다시 2차를 가시는 걸로. 아, 좋네요. 조격이라도 하고 와서 괜찮은 방법이네요. 그리고 또 다음 형은 네. 츤데레 형이 있습니다. 술 기운을 빌려서 평소 못했던 속 깊은 얘기를 꺼내거나 술 기운을 빌려서 감사나 사랑의 표현을 겨우겨우 평소에는 본인이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못하다가 겨우겨우 술 마시면 그런 좀 안에 있던 좋은 감정을 좀 표출하시는 분들이 있고 귀엽네요. 네. 요거랑 약간 비슷하면서 반대도 아닌 요런 게 소심형. 아까 감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술 기운을 빌려갖고 그나마 평소에 용기 없어서 못하던 이성한테 고백 이런 거면 다행인데 술 기운 빌려서 그렇게 평소에 서운한 얘기 몰아서 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죠. 사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좋은 쪽으로 풀리면 너무 좋죠. 왜냐하면 받아주는 사람도 조금 술이 취해서 약간 그냥 그래 얘기해. 왜냐면 받아주는 사람도 지금 취해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렇게 조금 안 좋은 얘기해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받아주는 사람은 한 잔 먹었는데 괜찮은데 취해서 소심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똑같이 한 잔 먹었는데 얘는 벌써 갔어요, 맛이. 근데 받아주는 사람은 아직 멀쩡해요. 네. 멀쩡한 상황에서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너무 싫어. 네, 조금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폭식형이 있어요. 아, 네. 이런 분들 아마 되게 흔하실 거예요. 술 드시면 안주를 막 폭식을 하시고 맞아요. 그리고 단 거 땡겨갖고 또 막 아이스크림 뭐 초코파이 막 이런 단 거 막 폭식하시고 근데 사실 그 좋은 술을 먹는 습관 중에 하나는 사실 식사를 챙겨 먹고서 술을 먹는 게 가장 좋은 습관 중에 하나기는 해요. 하나긴 하는데 이제 술과 함께 여러 가지를 계속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술이 끝나면 이제 새벽에 포장마차에 가요.
포장마차에 가서 국수를 한 2그릇 말아요. 네. 김치말이를 이렇게 네. 싹싹 말든가 아니면 요새는 24시 짬뽕집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 가가지고 꼭 마무리를 국물 있는 얼큰한 걸로 또 마무리를 하고 들어가면서 집 앞에 편의점을 가죠. 미쳤다. 편의점에 가서 매운 걸 먹었으니 달달한 걸 사요. 달달한 걸 사서 검은 봉지 집에 들고 집에 가서 그거 좀 오물짝 하다가 그 다음에 씻고 자는 거죠. 근데 이거는 네. 진짜 전형적인 패턴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 많고 저 일하는 쪽 이제 선배님 중에 그런 분 계세요. 술을 드시다가 어느 정도 그 딱 술이 올라오면 갑자기 나가서 빵집을 가서 단맛 나는 빵을 한꺼번에 막 엄청 많이 사오셔갖고 그걸 한 번에 막 드시고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술을 마시고 이제 좀 취해서 저도 그렇게 뭐가 막 땡기면 전 사실 짠맛은 잘 안 땡기고 단 게 땡겨서 전 집에 들어올 때 막 초콜릿 맛 아이스크림, 초코바, 초콜릿 이런 걸 사와서 초콜릿을 막 한 번에 먹고 자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 술을 드시는데 선배님 같은 경우에 술을 드시는 최적의 장소가 있네요. 사탕수수밭 같은 데서 돗자리 하나 쫙 펼쳐놓으시고 물 쪽쪽 빨고 부어라 마시면서 옆에 대나 딱 꺾어서 쪽쪽 빨고 또 술 한잔 먹고 또 꺾어서 쪽쪽 빨고 그렇게 드시면 뭐 어디 움직일 필요는 없으니까요. 편하게 드실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그냥 귀여운 스타일들이고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하이라이트죠. 지금부터가 이제 진정한 네. 우리가 흔히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하는 유형이 한 대략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맞네요. 자, 첫 네, 번째. 말씀해 주시죠. 찌질형. 헤어진 연인에게 전화나 카톡으로 진상을 피우거나 아니면은 지인들한테 이제 전화 계속 돌려가면서 아무 말 대잔치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이제 여기 같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과거사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아니면은 뭐 자기는 늘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냥 울고 불고 난리를 치시는 분들이 있죠. 그것도 그렇고 덧붙이자면 어떻게든 해결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당사자랑 만나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얘기인데 거기는 아무도 당사자가 없는데 그 얘기를 계속해요. 내가 그때 이래서 그랬는데 걔가 맞아 내가 맞아. 넌 누구 편이야? 내 편이야 걔 편이야? 계속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계속 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근데 굉장히 그때 힘든 뭐라고 것 같아요. 대답을 해주면은 어쨌든 뭐 그 어느 정도 얘기가 마무리는 되나요? 얘기를 안 해줘야 마무리가 돼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씹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채널이 2채널로 바뀌어요. 그 약간 동그란 원형 식탁의 술자리에서 네. 이쪽은 AM이 되고 저희는 FM이 되는 거죠. 주파수가 다르게 바뀌기 때문에 AM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막 떠들다가 FM으로 끼지를 못하니까 한동안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럼 다시 FM으로 맞추고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들으셨죠? 이렇게 깔끔하게 들여밟아 주시면 좀 덜하다는 팁을 감자님께서 지금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안 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시도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은 약간 얄미운 스타일들이에요. 네네. 여우형, 늑대형이에요. 전형적이죠. 그 자리에 있는 이성에게 뭐가 됐던 그냥 막 과한 끼부림과 스킨십과 그리고 왜 진중하게 왜 소심형처럼 저 사람한테 마음이 있었는데 용기가 없었으니까 술김에 고백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곁에 이성한테 너 오늘 예쁘다. 지금 성대모사인가요? 저희 예전에 그 과장님 보는 것 같아가지고. 과장님 잘 계시죠? 되게 몰입되네요. 특히 뭐 남자분들 막 괜히 막 오빠 옆에 와서 앉아보라 그러고 괜히 이렇게 막 머리 괜히 막 왜 되게 그거 있죠. 그냥 귀여워서 쓰다듬는 거 말고 끈적하게. 되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실명 얘기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실명 말씀하시면 모자이크 처리해드릴게요. 그 삐 처리. 네네. 되게 잘하시네요 연기를. 그런 거 있고 뭐 아니면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시같이 구는 거죠. 그냥 막 오빠 막 이래가면서 막 팔에도 앵기고 막 이래가면서 애교도 막 되게 앵앵거리는 뭐 그런 소린가요? 근데 이제 맨정신에 부리는 애교랑 조금 다른 교태가 아주 섞인 거의 저기 주유소 앞에 그 인형 있지 않습니까? 풍선 이렇게 인형. 그 풍선 푹 불었다가 바람 빠지면 약간 S자로 이렇게 떨어져요. 살랑살랑 하면서 약간 그 여자분들 중 이렇게 술 취하시면
그렇게 벌떡 일어나셨다가 어. 옆에 있는 남자분이 미끄럼틀인 줄 아나 봐요. 미끄럼틀인 줄 알고 거기를 타고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어. 옆에 있는 남자분의 머리부터 어깨부터 여기 이제 뭐 옆구리부터 골반부터 허벅지부터 여기 장단지까지 손이 쫙 타고 내려와서 폭삭 앉으더니 한 잔 더 먹을래? 제가 그런 걸 본 적이 있어가지고 되게 유연하시다. 유연하시고 어떻게 술이 저렇게 사람의 몸을 어떻게 저렇게 거의 뭐 체조 요정 수준 아닙니까? 와, 뭐 거기서 남자분이 조금만 마음 네. 먹으면 두 분 그날 뭐 어디 가시겠어요? 어디요? 어디 가죠? 그 여자분이 예. 앵기신 남자분이 되게 어디 가냐고요? 생각나는 곳 있을 거예요. 감자. 사탕수수 맛이요? 에이, 물레방앗간 정도는 가져야죠. 되게 올드하네요. 자, 그럼 다음에 어떤 형이 있죠? 그리고 회식할 때 특히 많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연장자들하고 술 먹을 때 특히 많이 나타나는데 네. 오지랖 및 꼰대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좀 나이 드신 분한테 나타나죠. 오만 자기 신념이나 지식 자랑을 다 하고 여기저기 오지랖으로 막 가르치려고 들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꼭 말도 안 쉬고 자기 말만 하고 얘기가 끝나지도 않고 집에도 잘 안 가세요, 이런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 간혹 이렇게 좀 어떤 그 직장이 뭐라 그럴까 좀 대기업이라고 하죠. 대기업이 많이 몰려 있는 곳에 술집을 가게 되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인문학 강의가 열리는 테이블들이 있어요. 인문학 강의 같은 것들이 막 열려서 나머지 분들은 그 무릎 위에 손이 이렇게 가만히 얹어서 있고 얼굴 근데 다 시뻘개요. 그게 뭐냐면 버티는 중이거든요.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앞에 계신 좀 직급이 있으신 흔히 지금 얘기하는 꼰대형 같은 경우에는 유창하게 이제 강의를 시작하세요. 뭐 젓가락도 한번 쳤다가 술도 뭐 이렇게 들었다 올렸다가 하시면서. 근데 참 그게 버티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분도 사실 술자리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까 막 하는 거긴 한데 술자리는 그런 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냥 그거 하려고 술자리 만들어서 술 드시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그리고 같아요. 이런 분들에서 파생된 유형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것도 갖고 있는 게 왕년에 내가 예전에 너만 할 때, 내가 예전에 한참 잘 나갈 때, 내가 몇 살 때. 그렇죠. 자기 추억에서 가장 기억에 자기한테 되게 좋았던 것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술 안 취해도 하는 얘기긴 한데요. 군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사실 지금 누구나 민방이고요. 네. 누구나 예비군이고요. 네. 누구나 짝대기 4개 달고 나오는 병장입니다. 네. 누구나 다 겪었어요. 네, 누구나 다 겪은 얘기인데 자기가 겪은 얘기가 내가 부대에서 겪은 그 얘기가 정말 영웅담처럼 이렇게 이제 하실 때가 있어요. 저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너는 모를 거라고. 거기 자기가 근무하던 쪽에 있던 산에 이제 뭐 보초를 서거나 훈련을 갈 때 종종 만날 수 있는데 나비가 독수리만 하고 멧돼지가 나오는데 그거는 조금 일리가 있어요. 멧돼지가 황소만 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가요? 저는 그런 거는 좀 약간 재밌고 귀여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눈앞에서 간첩을 놓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언제였죠? 되게 이제 군생활 오래 하신 분이었는데 약간 무슨 사건이었어요. 근데 진돗개가 발령이 돼가지고 자기네들이 5분 대기조라서 막 메고 내려서 막 갔는데 자기 앞에 잠복해 있던 간첩을 내가 놓쳤다. 내가 그 간첩만 잡았으면 내가 지금 별을 달았을 거다. 그래서 다시 지그러졌어요. 이렇게 하고 싶기는 한데 약간 그런 무용담이나 영웅담이 술 취하면 사실 뻥튀기 되는 게 좀 많이 있잖아요. 뭐 술 취하고 그렇게 하는 무용담이 100% 뻥이라고까지 생각하는 그렇죠. 것도 좀 그렇긴 한데 사실 이런 얘기 무슨 나비가 독수리만 하고 멧돼지가 황소만 하고 그냥 무슨 조그만 어린 소도 아니고 황소만 하고 그리고 되게 판타지네요. 간첩이 우리 부대가 놓친 것도 아니고 내 앞에 있던 간첩을 내가 놓쳐서 내가 별을 달 수 있었는데 안 믿겨지죠. 되게 안 믿겨지는데 술 취하면 사실 아까 양희님처럼 막 하이 퀄리티가 막 되니까 즐겁게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듣는 사람들은 조금 눈살을 찌푸릴 수 있죠. 그 눈살 찌푸리는 스타일 중에 제일 더럽게 찌푸리게 하는 스타일들이
좀비형이 있어요. 좀비형은 뭔가요? 약간 몽유병 환자처럼 막 사라져서 혼자 막 어디 막 돌아다니거나 그런 분들이 있나요? 아니면 어디 가서 그냥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데 약간 진짜 좀비처럼 영혼이 없어요. 약간 이렇게 몸에 기운이 좀 빠져서 이렇게 푹 꺼져 있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를 막 돌아다니고 있고 혼자서? 쥐가 뭘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다가 어디 가서 이제 한참 없어져갖고 찾아보면은 뭐 꼭 이건 좀비 유형이신 분들만 그러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러다 어디 앉아서나 아니면은 길 가다 갑자기 길바닥에 그 김치 부침개 부치시는 분들 계시죠? 이 얘기 안 나왔으면 했는데. 더러워 죽겠어요. 아주. 되게 상상하니까 김치 부침개를 맑은 날 부치면 어쨌든 냄새가 잘 안 날 수 있는데 비 오는 날.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또 방송 끄실 것 같아가지고 네, 또 죄송합니다. 맥주 드시면서 들으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맥주에는 전이죠. 맛있게 드세요. 이런 분들이 꼭 한 번 뻗으면 일어나지도 않아요. 네, 맞아요. 되게 관리하기 힘든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뻗으면 주변 사람들은 얘를 놓고 갈 수도 없는데 이제 우리도 다 집에 가야 되는데 그렇죠. 거의 뭐 진짜 뭐 죽은 것처럼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친구들끼리 가위바위보를 하죠. 가위바위보를 하던가 약간 그런 것도 해요. 너 술값 안 냈잖아. 너가 오늘은 술값을 안 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가 안 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술값 안 낸 친구가 알아요. 내가 처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남았다가 그렇게 집에 데려다주고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네요. 이게 요 유형 말고 또 헐크형이 있어요. 네네, 있어요. 쌓아온 그 과잉 분노 표출로 분위기도 망치고 맞아요. 분위기만 망치면 그나마 다행이죠. 맞아요. 그 자리에 있는 지인이나 옆 테이블하고 쌈박질 하시는 분들. 제가 들었던 오늘 유형 중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이 헐크 형이어가지고 실제로 어쨌든 이제 술을 많이 먹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네. 경찰서를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친구가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약간 그런 거죠. 정당방위다라고 해요. 술이 취해서. 제가 먼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라고 하는데 사실 뭐 그거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되게 오래전 일이긴 한데 경찰서에 가가지고 제가 이랬어요. 그 취해 있는 친구한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렇게 취해서 자기는 일을 버려놓고서 경찰서에 이렇게 취해서 막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는 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툭툭 치면서 일어나 좀 가야지 하는데 같은 이제 싸운 파에 다른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 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오면서 되게 멋있는 척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뭐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 새끼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친구라면 그러니까 감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감싸줄 수는 있는데 그것도 적당해야 감싸주지. 아닌 건 아닌 거지 뭘 감싸줘요. 그래서 친구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 하시는 거냐고. 경찰서에서 더 싸울 뻔했어요. 진짜 피곤한 스타일이야. 그래서 되게 좀 방금 양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헐크형, 그러니까 힘자랑이 좀 하게 돼서 승질자랑 힘자랑 주변인 사람들한테 자기가 평소에 받았던 그런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이렇게 푸시는 분 같은 경우엔 정말 주변 사람이 같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진짜 맞아야 돼. 진짜 맞아서 고쳐지면 다행인데 그래서 그 후에는 이제 안 먹죠. 이런 분들하고는 술자리를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 형 말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네. 분실형이 있어요. 지갑, 휴대폰, 옷, 뭐 그 외 기타 등등 자기가 소지하고 있던 거 5만 걸 다 잃어버리다 못해 나중에 기억까지 잃어버리시는 유형인데 그렇죠. 여기에 이제 또 속하시는 분이 대표적이신 분. 튤립공주님인가요? 그렇죠. 거의 뭐 카드 재발급을 한 달에 한 번씩은 받으시는 것 같아요. 튤립공주님은 꼭 무슨 만취해서가 아니라 맨정신에도 잘 잃어버리시거든요. 그때 그 방송 어디에서 한번 언급한 적. 고민타파에서 얘기했잖아요. 자꾸 자기 손에만 지갑이 닿으면 뭐 없어진다 그랬나? 뭐 그랬잖아요. 적성을 좀 다른 쪽으로 살리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네요. 그때. 전에 뭐 꼭 술 안 마시고 저랑 맨정신에 비 오는 날 만났던 날도 만나자마자 같이 뭐 마트를 갔는데 지갑이 없어져갖고 둘이서 거기를 막 찾으러 다니고 했는데 언제 어느 시점에 잃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집에 가도 지갑이 없고 이래서 또 재발받았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해줬어요. 술 마시고 핸드폰을 떨어뜨렸는데
그거를 잘 음. 주워서 집에 왔어요. 음.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핸드폰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이제 잘 주워서 집에 왔는데 떨어뜨려서 와장창 했을 때 유심 칩이 빠져갖고 유심만 빠져서요? 유심을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고 유심이 없는 핸드폰 껍데기만 들고 집에 온 적이 있대요. 야, 굉장히 신기하네요. 그게 무슨 핸드폰 쓸 땐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핸드폰에 해주더라고요. 유심이 없으면 거의 사용을 못하는 거니까. 튤립공주님이 혹시 그 또 다른 내가 있는 거 아닌지 한번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요것도 들은 에피소드인데 네네. 요것도 튤립공주님이 주신 에피소드예요. 네. 술 마시고서는 노래방 가서 친구들하고 되게 하이되게 놀면서 H.O.T 노래를 막 신명나게 부르면서 사실은 오늘 너와의 그런 거 말고 분노 섞인 뭔가를 불렀나 봐요. 아, 네가 뭔데? 근데 네. 그러면서 거기 있던 어떤 남자애 하나가 춤춘다고 손을 탁 뻗었는데 잘못 뻗어갖고 화재경보벨이 탁 쳐져갖고 화재경보벨이 울려갖고 그래갖고선 다 같이 대피하고 뭐 이 난리가 나고 노래방 주인이 영업방해로 쫓아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영상으로도 동영상으로도 남아있대. 자기네는 그 상황을 찍으려고 한 게 아니라 재밌네요. 노는 걸 찍으려고 핸드폰으로 이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네네. 그 영상이 보면 딱 그렇대요. 막 신나게 노래가 나오다가 갑자기 그 손을 탁 뻗어갖고 눌리는 순간 그게 뭐 차단이 되는지 노래가 갑자기 툭 끊긴대요, 기계에서. 전력 차단이 되나 봐요. 그러면서 벙 찌고 그렇게 하다가 뭐 영상이 끝난다 그랬나 뭐 이랬는데 그렇게 노래방에서 쫓겨나 본 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되게 시트콤 같은 일이네요. 저도 한 가지 에피소드가 얘기하자면 네. 제 에피소드예요. 네.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굉장히 제가 이제 부끄러웠던 네. 이제 에피소드인데 어떤 거냐면 네. 저도 저는 이제 튤립공주님하고 반대로 술이 아무리 취해도 제 물건은 무조건 다 가지고 집에 들어와요. 어떻게 취해도 다 가지고 와요. 설마. 아니요, 뭐 다른 건 가지고 도벽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날은 한번 이제 어머니랑 같이 살 때예요. 지금 이제 독립을 했지만 그때 이제 비가 오고 해가지고 가방도 있고 우산도 있고 뭐도 있고 짐이 되게 많았나 봐요. 네. 어머니가 자고 있는데 그 현관 누르는 소리가 나더래요. 네. 딱 열어서 문을 딱 여니까 모든 거 다 들고서 이제 아들이 서 있는 거죠. 아들이 서 있어가지고 진짜 신기한 게 한 발짝 그러니까 현관에서 한 발짝 들어오자마자 네. 정신을 잃더니 쓰러지더래요. 진짜요? 네, 그러면서 그 짐 들고 있던 것들이 거실 바닥에 와장창창창 이제 날부러진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술이 취해도 물건을 다 챙겨가지고 집에 들어온 거죠. 어쨌든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라 제가 뭐에 부끄러운 건 이건 부끄러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뭐에 부끄럽냐면 아침에 깨요. 깨서 거실에 딱 나가면 저희 어머니가 뭘 하시냐면 현관에서부터 제가 했던 걸 재현을 해요. 밖에서부터 벨소리를 눌러요. 그러면서 우산하고 이런 거 들고 와요. 그러더니 저랑 똑같이 재현을 하면서 와장창창 하면서 개소리 앞에서 막 널브러져요. 그러면 그 순간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어머니 이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조용히 물 마시다가 다시 제 방으로 들어가요. 그럼 밖에서 그 깔깔거리고 웃는 그 소리가 미치겠다. 그 소리가 너무 창피해요. 정말 너무 창피하고 어쩜 그렇게 아들의 그런 모습을 재현하면서 저렇게 즐거워하실 수 있을까. 기절하겠네. 그래서 저는 그 기억이 제일 남아서 그래서 약간 취해서 저는 지금 독립하지 않았습니까? 독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취하면 취해서 독립을 했다고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따로 나와 살고 있는데 지금은 약간 취해서 지금도 집에 들어갈 때 네. 집에 고양이가 어쨌든 있는데 이상하게 묘하게 긴장돼요. 뭔가 누군가 나의 취한 모습을 볼 것 같아서 그래서 오히려 이젠 집에 들어가면 술이 깨더라고요. 나 지금 나 웃겨서 진짜 눈물 나. 저의 에피소드였고요. 네, 청취자분들이 즐거우시길 바라면서 제가 꺼내지 않았어야 되는 에피소드를 어머니 죄송합니다. 역시 감자님 어머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너무 매력적이신 분이에요. 네. 그렇게 포장해 주셔서 너무 양이님한테 감사합니다. 이런 아들 보듬어 주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셨네요. 그렇습니다. 다 보고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아니 같은 집에 살면서 어떻게 술을 마시는 자식이 툭 태어나진 않지 않습니까? 다 이 위에서 방송 감자님 어머. 어머님께 연결해드려도 되나요? 왜요? 그러지 마시고요. 다 오늘 또 좋은 방송, 유익한 방송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의문의 일패. 가만히 잘 계시다가 예, 지금은 잘 안 드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이런 거 편집 안 되죠? 안 할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은 이렇게 깔깔 신나게 웃으면서 네. 요쯤에서 슬슬 네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그 약간 술 얘기하니까 한 가지 떠오르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여러분 혹시 허니문의 유래를 좀 아시는지 좀 모르겠어요. 몰라요? 약간 좀 재밌는 것 같아가지고 술과 좀 얘기해 연관이 주세요. 있더라고요. 노르웨이에서 예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풍습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꿀을 담근 술을 한 달 동안 먹는 거래요. 신랑 신부가. 거기에서 허니문이 유래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 그만큼 술이 서로의 사랑을 돈독하게 해주는데 한 몫을 한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랑이 피어납니다. 그래서 얼씨구. 허니문이라는 거죠. 아우 대단한 허니문 네. 나셨네요. 거기 이제 해외로 나가실 많은 분들 꼭 한 병 정도 챙겨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자님이 이렇게까지 또 유혹을 하시니까 오늘 예. 방송 듣고 술 땡기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한강으로 모이세요. 미치겠네요. 그놈의 한강 되게 좋아해. 네, 가고 싶어요. 어쨌든 혼술도 좋고 지인들과 함께 마시는 술은 더 좋고 네. 요즘 술 마시기 참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녁에 특히 굉장히 좋죠. 심지어 어쩌다 만취해서 길에서 뻗어 자도 입 안 돌아가요. 안 죽어요. 죽지는 않는데 영광적인 사진이 좀 남을 수 있다라는 검색어 1위라던가 아니면 벌레는 좀 뜯길 수 있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누구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마셔도 좋은 술이지만 네. 너무 과음해서 다들 몸 상하지 마시고 아무 데서나 누워 주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 얼마나 위험한지 다들 아시죠? 네. 우리 몸은 굉장히 소중하니까 다들 몸 조심하시고 뭐든지 그렇지만 특히 술은 적당히 즐기면서 주변 사람한테 피해 안 주는 선까지 마시는 게 모두에게 좋다는 거 우리 잊지 말기로 해요. 그럼 양님 저희도 시원한 맥주 한잔 하러 가고 싶으니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죠. 얼굴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급해 보이세요. 좋네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어쩌다 이렇게 됐지의 감자와 량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요. 안녕.